자, 여러분 1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판례에서는요, 여러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그러니까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따질 때는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용무가 사적 용무든 아니면 공적인 용무든 공무 따지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 2조 1항의 자, 이중배상,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대해서 자, 헌법에 이미 여러분, 자, 이거 얘기 한번 드렸었죠. 박정희 정부 때 헌법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헌법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금 87년도 이후에 개헌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헌법 29조 2항에 근거하여 이중배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죠? 자, 여러분. 양도든 압류든 둘 다 못합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의 권리는 자, 양도도 안 되고요. 압류도 안 돼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배상법상의 5조의 0점을 설치 관련 상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손해배상에서는 이 위자료라는 게 뭡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이죠. 자, 정신적 손해배상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손해배상 항상 들어가요. 맞는 판례죠.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을 상대로 자,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안이에요, 안. 자, 관리처분 계획 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가고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전이라는 뜻이에요. 인가고시 전. 자, 인가고시 된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따지면 돼요. 다투면 되는데 지금 그 전에 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구별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입찰, 공공계약 이런 거 다 뭐라고?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상 계약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국유재산법상에 따른 무단점유자, 아까 잠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자, 이거 징수권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법적 선지를 달리함으로 자, 이거는 자,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사법 관계에서 민사적 관계죠. 근데 무단점유죄는 변상금 부과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건 처분입니다. 자, 달리함으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개로 국유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자,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관계에서 자, 여러분 초과 근무 수당 주는 거 자, 이런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지? 공법상 근무 관계에 따른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죠.
보수에 관한 보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준의 절형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 표시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1번 너무 쉽네. 1번 정답. 2번. 자,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외부에 표시되는 시점이란 말하고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하고 똑같은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구속을 받게 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점에 행정행위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이때 성립하고 이래야 되지. 성립하고. 행정행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의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틀렸네. 틀렸습니다. 성립하고. 이게 이런 거. 요때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구속을 받게 되고 성립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뭐 다 똑같은 말이죠.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행정청은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송달받을 자의 여기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여가 틀렸어요. 하나. 자, 주소 불명일 때. 아까 주소 불명일 때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주소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두 번째 그 외 송달 불가능한 경우.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송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소를 아는데 그 주소지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외국으로 나가서 오래 지금 생활하고 있다. 온 가족이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뭐 등등. 어떻게든 이 공고가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경우는. 그렇죠? 그 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요 이런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에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자, 알게 된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한다고 볼 수 없죠. 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했냐, 전하지 않았느냐, 고했냐, 고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대집행의 근거법은 당연히 행정대집행법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 외에 뭐 개별법도 있을 수 있겠고, 2번,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라고 보나, 다수설은 기속행위라고 본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자,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상회복이 대집행을 한번 하면 원상회복도 불가능하지 수익도 없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사익과 대집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공익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이익 형량을 하는 행정작용이 바로 대집행입니다. 그러니까 대집행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상 복구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라든가 뭐 등등 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뒤로 갈수록 여러분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죠? 대집행의 계고는 법적 성질은 준법률
이거 뭐 그 자체가 독립적 대상 되죠. 하지만 자,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잠시만요. 자, 어디 갔어? 독립하여, 어쩌면 안 나오지? 자,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2차 개고는 뭐에 불과하다?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개고 처분에, 이건 필기 좀 해야 되는데. 자, 개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고 해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실행을 얘기하는 거겠지? 실행. 개고, 실행. 자, 후속 절차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죠. 여러분, 이거는 하자의 승계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하자의 승계라고 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거꾸로 가진 않아요. 자, 하자 승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선행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후행 처분이 있는데, 자, 하자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자가 있어야 돼. 여기는 하자가 없어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이 앞에 거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돼. 여기 하자를 다퉈줘야 되는데 이걸 못 다퉈. 그랬을 때 이 후행행위를 가지고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느냐? 이게 하자 승계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집니까?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내는 거냐 안 내는 거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아니 뭐 따진 다음에 한 번 따지고 그냥 나머지 다 외우는 거죠, 여러분. 하자 승계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외우는 건데, 자, 이건 잘 보면 지금 자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자 승계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승계는 이렇게 하자가 승계되니까 요걸 다툴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4번에 4번도 틀린 거고, 4번도 맞는 말이죠. 어쨌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1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15번. 볼게요. 자, 행정지도 나왔네. 행정지도란, 자,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이런 표현들, 그런 행정작용을 말한다. 맞고요. 행정지도 중에서 규제적인 행정지도가 있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적인 행정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성적 그러니까 권력적이지 않은 것을 조성적, 이거랑 반대말이 조성적이란 말이에요. 조성적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이렇게 규제적이고 구속적인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조성적인 거는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뭡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렇죠? 학칙 시정 요구, 그렇죠? 학칙 시정 요구는 자, 그 법적 성격은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 일종으로 헌법소원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틀렸겠네. 그러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권력의 행사로 봤어요. 자, 왜냐하면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봤어요. 공권력 행사를 본 건 당연히 대법원이 봤을까, 헌재가 봤을까? 헌재가 봤겠지. 헌재 판례겠지, 당연히. 알죠? 자,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하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따랐다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행정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조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 원칙은 뭐예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했을 때 수시 조사를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행정조사법은 행정조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틀렸죠. 자, 틀렸습니다. 그렇죠?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지도 이렇게 5가지죠. 그 다음에 디귿번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 금지되는 제조사. 그러니까 위법한 거죠. 위법한. 자, 이것도 우리 국가전 얘기할 때 했나, 수방전 얘기할 때 했나, 저번 주 얘기했나? 어쨌든 위법한 저번 주에 한 것 같아. 위법한 조사에 의한 형법 얘기하면서 위법한 증거 수집은 증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 위법한 겁니다, 여러분. 금지되는 재수사를 했어. 위법한 거지. 이거는 위법한 조사예요. 위법한 조사에 대한 과세 처분도 당연히 위법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등등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위법하다. 당연하죠. 누가 여러분 우편물 통관 검사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라고 합니까? 그쵸? 압수수색 영장. 이게 지금 지금 수사기관에서 무슨 잡아가는 겁니까? 강제 처분하는 거.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잖아요. 좀 주세요. 제가 흥분했네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럴 때나 영장, 구속시킬 때나 체포할 때나 그럴 때나 영장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 지금 이게 지금 강제 처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6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부관, 행정행위 부관 중, 여러분, 이런 말, 뭐예요? 이건 뭐예요? 부담이란 얘기야. 부담이란 말이 안 나왔어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부담이란 얘기예요. 부관 중에서.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부관이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자, 독립해서 쟁송 가능하죠. 자,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자,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다 할지라도 법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당연히. 나올 수 있잖아. 되돌릴 수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이익이잖아. 넌 이미 군대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쵸? 또 흥분했네요. 군대 생각하니까. 자,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지. 군대가 감옥도 아니고. 자,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 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여러분 요런 말. 이거 한 목적성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야, 사실은 부당.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뭘 따지겠다는 거냐면 당 부당을 따지는 거야. 행정소송은 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 위법을 따지는 거지. 적법 위법을 따지는 거고. 그래서 3번이 영 틀린 말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가셔야 되고. 4번. 자, 신청이에요, 신청. 이거 아까 했었죠? 자, 신청일 때는 기준이 언제예요? 처분시. 처분시를 여기서 그냥 발령 당시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처분시. 자, 신청시가 아니라, 신청할 당시가 아니라 발령 당시, 즉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여러분. 허가는. 그렇죠? 신청 후. 자,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제재적 처분은 행위시. 행위시. 수익적 처분은 처분시. 자, 18번 갑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있는 것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정확히 조사하면 그 대상의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무효일 때는 사실은 중대 명백성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슈는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가 될까? 명백하냐 명백하지 않냐가 될까? 명백성이 돼요. 명백성. 중대한 거는 다 중대하다고 봐. 웬만하면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냐 하지 않냐 이걸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중대 명백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중대 명백설은 포괄적 판단을 요합니다. 즉, 좀 더 포괄적 판단? 법에서는 포괄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회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간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어떠한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해? 오케이. 명백해? 오케이. 그러면 너 무효야. 이렇게 하지 않고 중대하긴 할 텐데 명백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예. 혹은 별로 중대해 보이진 않은데 너무 명백해. 그러니까 중대 오케이. 중대 따지고 명백 따지고 이렇게 딱딱 나눠서 따지는 게 아니라 명백함이 너무 심하게 명백하게 잘못된 거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중대하지 않아도. 그리고 명백하지 않아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면 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대 명백을 구분해서 오케이 따로따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대 명백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해요. 근데 주로 걸리는 것은 명백성에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효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이 표현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무효인 조례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지가 뭔데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조례를 만들었어. 지방자치, 어디에서? 지방의회에서. 근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누가 했대? 지방자치장이 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처분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있어.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 그 조례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나요? 어려워,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사안은 중대하다고 중대하지. 왜? 국가사무를 조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중대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가 있다라고 명백하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따라서 한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으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번도 맞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조례가 취소냐 무효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조례에 근거한 지자체장의 처분이 취소냐 무효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자체는 내가 봤을 때 한참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쵸?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명백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번, 이거 아까 했었죠, 이거는. 자, 여러분, 부충역 편입 처분하고, 공익근무요원 수집 처분하고, 별도 처분이야, 별도 처분. 아까 우리 하자 승계 안 된다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다퉈야 돼? 부충역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부충역 편입 처분을 다퉈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승계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별도 처분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그럼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으면, 취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잖아. 당연무효가 돼요. 자,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자, 근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가 않아서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중대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외관상 명백하진 않더라도 너무나 중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관상,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지 안 해제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냥 얘가 취득세 신고를 어느 날 했어. 그러면 하자 없네. 신고 요건을 근데 취득 요건을 갖췄네.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명백하진 않아 사실은. 매매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명백하지.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봤을 때 명백하지 않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완전히 잘못돼서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매매 계약도 안 하고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취득세를 내게 생긴 거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중대한 지금 사익 침해잖아요. 재산권 침해잖아. 너무나 중대한 재산권 침해야 이거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대 오케이, 명백 오케이, 둘 다 오케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명백성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중대성이 너무 크면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해되시죠? 자, 판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여러분,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일단 배상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공무원 개인은 배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조 2항에 뭐가 있어요? 구상권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구상권이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 보고 그 피해자에게 배상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긴 냈는데, 왜냐면 이건 국가배상법이니까 내가 내긴 냈는데, 보니까 네가 너무, 고의성 있어. 너무 너의 과실이 커. 해서 청구하는 게 중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구상권에 대한 것만 있는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달라요.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라는 말은 국가배상법에는 할 수가 없어. 배상 주체를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증 발급.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이거는. 울산세관 판례죠. 울산세관 공무원증 위조 사건. 자,
그래서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증을 위조했어. 근데 이게 직무집행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조하라고 공무원 시킨 거 아니잖아. 하지만 자, 그 위조한 것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직무집행 관련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2번이 틀렸네. 자, 3번 보겠습니다. 군교도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뭐 군교도소든 뭐 그냥 교도소든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탈옥했어, 탈옥.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혀서. 국가는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입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교도소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도소는 세 가지 이유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첫 번째, 벌을 주려고. 걔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려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사회 구성을 잘 살 수 있게 가르치려고. 교육할 목적이 있으니 이건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범죄 사건들을 보고 그러면. 근데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 없고 사회에 있으면 또 범죄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거든요.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용하는 이유는. 근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교도소를 운영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근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지. 세 번째를 못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를 가둬두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또 나왔네. 그쵸? 예. 요 표현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표현.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리고 애초에, 자신의 부담분만을 해라. 전액을 부담한 다음에,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선, 민간인이, 여덟 개 이러면, 민간인 전액 부담 후, 자, 헌재의 입장하고 대법원의 입장이 좀 다르죠. 대법원의 입장은 전액 부담한 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왜? 너는 네 목만 갚지 왜 누가 너보고 갚으랬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헌재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청구를 못하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청구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해합니다. 이게 차이일까? 대법원은 법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헌재는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니까 항상 이런 기본권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헌재 대법원 이런 얘기 안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대법원 판례 중심입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풀었어야죠. 헌재는 이렇지 않은데요. 뭐 그런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자체가 자신의 부담 부분에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전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며라는 얘기는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전부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 줄 거니까. 그 사람이 군인이라면 우리는 안 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옹벽시설 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어요. 옹벽의 공사 중이고 아직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자,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자, 사고가 났어. 자, 이거 우주에 해당하는 국가배상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영조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업체에다 손해배상 신고를 해야지.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신고를 하겠지. 민사소송을 해야지, 이 업체랑.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어, 사실은. 아직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얘네가 공사하다가 뭔가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의 고의가시를 따져야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쵸. 김포공항 설치 관련한 점에 있어. 소음 기준 및 소음 대책을 준수하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관련된 배출 소음 인근에 지금 수인한도는 없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런 수인한도가 넘는 통상의 수인한도가 넘는 이런 게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가변차로에서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이건 인정 못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봐줄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게 되는 거야. 이거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모순된 신호는 이쪽에서 파란불이고 이쪽에서 파란불인 거잖아. 이건 사고를 유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사고를 적극적으로 사고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뭐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로 회피 가능성이 없어. 자,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하자 인정합니다. 무조건 하자 인정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었죠? 재정사정은 참작사유는 뭐, 이런 거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정답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디테일한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번 수방제 문제도. 그러니까 잘 좀 정리하셔서 물론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다 맞추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해서 빨리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것도 몰랐네 이러지 마시고 지금 알면 된다. 나 행정심판법 세세하게 정리 못했는데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항상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돼. 나 또 까먹었네. 그러면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이러지 마시고 또 까먹었네. 지금 다시 외우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지금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면 잘 적어뒀다 내일 하세요. 내일까지 괜찮고 이번 주까지는 괜찮아. 내가 못 외우고 있어? 그럼 오늘 외우고 며칠 있다 또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려움은 어디서 출발해요? 막연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막연함. 모든 두려움은 막연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